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시입니다. 이제 주간정시죠. 12월 2주차 아마 다음 주가 가장 하이라이트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하고 또 미국에 있는 CPI하고 FMC 긴축이 종지부를 찍느냐 이걸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상장하고 참 36,000원에 들어온 주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이 될 때 규정 조건 잠깐 규정이 있는데 15거래일 동안 상장하고 1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50이 안에 들면 특례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인데 어제 12월 며칠이죠? 12월 8일 기준으로 15거래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 50이 안에 들어가서 이는 이제 12월 15일 날 있을 코스피 200 종목의 특례 편입이 되는 일정인데 시가총액을 한번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은 지금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시가총액이 지금 13만 4천원 기준으로 대략 9조 1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9조 1천억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KT가 8조 8천억이고 앞에 기업은행이 40亿 정도에 있는데 9조 4천억이니까 바로 순위로 들어가게 되면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는 거죠. 12월 15일에 들어가게 되면 42 KT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중치가 보게 되면요. 42 KT부터 대략적으로 뭐 하이버까지 거의 가중치 자체가 0.06 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이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패시브 자금의 유입 자체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 200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100에도 들어가고요. 또 KRX 300에도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투신해서 최근에 매수가 들어온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제도 상장 후 15거래일 동안 50이 안에 머물면 코스피 200이 편입된다는 특례 편입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현재는 공매도가 안 돼, 이 사실은 뭐 공매도 될 일도 없고 공매도가 안 되고 또 과거와 달리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면 바로 그날부터 편입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매도 대상입니다만 우리나라가 24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패시브 자금들은 이 기업이 비싸든 싸든 그들의 판단과 달리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KT의 비중이 0.5라면 이게 1,000억짜리라면 최소 50억 정도의 펀드들은 1,000억의 패시브 펀드라면 최소 50억은 채워야 되는 거고 뭐 1조짜리라면 뭐 500억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워야 돼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200의 편입 자체가 패시브 자금 유입을 가져오고 주가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뭐 폭등할까 폭락할까 그거 내용보다는 상당히 12월 15일까지는 요 밑에 그래프 보게 되면 파란선이 외국인 녹색이 기관인데 상당히 강보합세 이상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쭉쭉쭉 가고 안 가고는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은 편입에 따른 부호적인 수급 자체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도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벌써 뭐 이걸까지 대주주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15를 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는 조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패시브 자금, 우리가 말하는 패시브 자금은 투신과 연기금을 말합니다. 이 자금들은 이 일정에 따라서 본인에게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 FMC 이야기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죠. 지금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될 건데 그는 CPI가 지난 10월 달에 4.1에서 4%로 떨어져 있고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도 약간 4%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12일 날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될 건데 헤드라인 CPI는 지금 3.2에서 3.1 조금 내려가는 걸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코어 CPI도 4.0이니까 추세적으로 조금 살펴봤던 미국의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 물론 아직도 과거 한 2020년 초반에 2% 초반 정도였기 때문에 내려와야 될 건 되게 큽니다만은 물가 계속 내려가는 데는 이견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뭐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가파르게 내려와서 조금 뭐 멈칫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이것도 한 5년 정도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높아요. 뭐 20년도 전후가 대략 3% 정도였으니까 내려갈 길이 큽니다만은 저저히 내려오는 그림에 너무 빨리 내려오면 지난주처럼 또 시장에서는 싫어합니다. 긴축 경기 침체라 이야기해서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뭐 국채 금리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고 한 가지 이제 조금 더딘 게 뭐냐면 달러 쪽입니다. 달러는 조금 천천히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것도 지금 104 정도 있는데 DXY가 뭐 가격 한 5년 정도 놓고 보면 100 그러니까 100보다 높게 있습니다. 물론 근데 100 밑으로 무조건 달러가 떨어진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이때 코로나 때는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긴축 구간이죠. 계속 달러를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는 안 떨어집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안 떨어진다고 해서 증시가 그게 나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과연 미국이 이제 금리도 내릴 것 같습니다만은 같이 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가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22금리가 거의 4%죠. 4.5인데 천천히 내린다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빨리 강세로 가지 않습니다. 이 동안은 내려가면 강세인데 강세로 안 가기 때문에 달러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게 5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게 유로화이기 때문에 달러는 아마 천천히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암호화폐 이야기인데 암호화폐는 지난주에만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 올랐어요. 올라서 지금 약간은 이제 ETF 성인권으로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주춤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암호화폐의 가파른 급등에 따른 어떤 국내 증시의 자금 이탈은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며칠 동안만 놓고 보면 조금 멈추고 있다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보 변수는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CPI까지는 했고 FMC 이야기인데 정말 이제 긴축의 종지부를 찍느냐를 보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다음 주 14일이죠. 이제 회의는 이틀 동안 합니다. 13일과 14일 하는데 거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이제 반영이 될 건데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는 동계로입니다. 동계로이고 다음 주는 이제 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의 화요일날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꺾이는지 금리는 동계란 이후에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안 좋았는데 중국이 금요일날 지금 보면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전부 다 이전보다 전망치가 4.6에서 5.7, 7.6에서 12.5, 2.9에서 3.0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일단 지표 개선에 일단 기대감이 있고 금리는 동결인데 이걸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패드워치 툴로 놓고 보면 이번 12월 13일에 미국이 금리를 통계할 확률은 97.1%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 없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5.2고 근데 이제 빠르면 조금 3월 이하가 나오는데 24년도 3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결이 현재까지는 조금 높습니다. 53, 43. 그러니까 43이 이제 25bp 정도의 인하이고 53이 현재 수준 동결인데 이것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3월 전에 이미 이제 제가 볼 땐 너무 빨리 내리는 거는 한 번 정도는 3월에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조금 기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는 참조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번 12월 달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점도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 과연 3월이 될지 6월이 될지 9월이 될지에 대해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중요할 수 그때까지는 아마 증시가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 내리면 이제는 아마 제 생각은 익숙할 것 같아요. 항상 그 기대감이 증시에 좋은 밥이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 주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데 약간 미국에서 최근에 재미난 게 있어서 요거 하나 사족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대표적 우리가 그 룰루레몬이라는 회사죠. 아마 이거 많이 애슐레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도 이제 이런 브랜드가 많이 있죠. 우리가 요가하고 하는 그 브랜드 말이죠. 근데 미국은 이제 약간 우리랑 좀 다른 게 한국은 지금 내수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미국은 왼쪽이 룰루레몬의 주가입니다. 지금 보면 22년도 이때 코로나 때 엄청 좋았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룰루레몬의 주가가 거의 489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신고가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DR 호튼이라는 소매 유통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138달러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냐면 미국이 경제가 나름대로 견조하다는 거. 미국은 소비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우리는 수출의 비중이 50%가 넘고 미국은 소비의 비중이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소비재들의 주가가 잘 간다는 거는 물론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오르지는 않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의료 쪽이긴 합니다만 이런 거는 미국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그 물가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꺾이는 수준 때문에 이제는 약간 소비 경기제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 그러면 아까 잠깐 봤는데 미국이 지금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아니, 통화 어디 갔어요? 예, 상품이죠. 아, 상품이 아니죠. 채권이죠. 예, 미국의 채권 금리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뭐 긴축 이슈 이야기합니다만은 경제가 튼튼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미국이 고용 동향이 잠깐 발표됐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좋은 쪽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8일이니까 8일이면 조금 뭐 좋은 그러니까 약간 19만 명 정도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뭐 20만 보통 20만 건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12월 6일 날 보면 조금 잘 나왔다고 해서 움직이긴 했는데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비동거 19만 9천 건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프로 놓고 보면 사실 최근 작년 보면 한 20만 건 이상이 잘 나온 거거든요. 워낙 이제 지난달에 15만 건으로 낮게 나와서 잘 나온 걸로 보입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고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다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또 너무 좋으면 국채금리의 반등을 이끌지만은 시장 관점에서는 아까 잠깐 살펴본 대로 금리를 내릴 때 내리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가 펀더멘탈이 중요한 게 견고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또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든지 인하를 할 때 또 하나의 명분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실제적으로 24년도에 금리 방향이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뷰가 나올 건데 이러한 뷰를 가지고 있다면 12월 달 정시는 밑에 보면 제가 좀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교차를 적어놨습니다만은 큰 변곡의 시그널은 뭐냐면 지금 장세가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그 속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정말 다음 주에 대주주 기준 금액이 상향될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거와 FMC까지 가게 되면 좋은 변곡으로 놓고 보면 한국이 조금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혈이 뚫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느 해보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